먹던 우물에 침 뱉는 자 절대로 다시 우물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분탕으로 권력을 탐한 자는 정권 교체의 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현TV입니다. 쓰레기 더미 국민의힘은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함께했던 정치인들 하루하루 쏟아내는 말들과 또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참으로 과간인데요. 오늘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이준석에 대해서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를 계속 하다가는 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탈당을 하고 정계를 떠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 라면서 경선을 마치고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마치고 4월 29일에 이렇게 뭔가 쿨한 척 탁 던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동훈의 자기 애까지도 이해하고 배운다. 대선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러면서 뭔가 다 해탈한 듯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지 뭐 며칠이나 지났다고 사람이 팩 바뀌어가지고는 내가 겪었던 경선 과정을 밝히고 떠나야겠다라면서 국민의 힘을 향해서 융단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정치검사 네 놈이 당을 거덜냈다 천벌받을 것이다 라면서 등을 돌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정치인으로서 무게감 전혀 없이 헷가닥 이런 뭐 왔다 갔다 이런 변화를 놓고 복귀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소통, 청년의 꿈에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신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지자 요청에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면서 또 다른 댓글에 그 물음이 뭐였냐면 이준석이한테 간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 모두가 멘붕이다. 그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올린 글에 대해서 그건 낭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 가면 좋겠다라는 댓글에는 알겠습니다 라고 이준석과 연대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것이다 라고 막 고춧가루 뿌리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국민의힘이 거의 막 나락 수준으로 떠나게 되면 자기를 부를 것이다. 정계 개편의 한 축이 되어서 내가 다시 새로운 판을 짜겠다라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제대로 추치는 거죠. 내란 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권으로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에 먹이를 던지는 겁니다. 야, 요걸 잡아서 이제 국민의힘 정당 해산 흔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 통과가 그 출발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사이비 보수 정당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그 뒤에 괄호가 뭐냐면 나야 나로부터 시작될 거야. 아니 그냥 뭐 정계를 떠난다라고 했으면 좀 깔끔하게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뭐 정치인들 말 바꾸기는 가장 흔한 것이 아닐까. 김대중 승상님도 뭐 김영삼에게 패배한 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3년 만에 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튀어나왔죠. 그래놓고서는 김대중 승상님이 한다는 말이 약속을 못 지킨 거지 거짓말은 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찬 일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준석과는 명태균 게이트에 딱 걸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분열 끝에서 꾸는 신당의 꿈, 제대로 헛꿈 꾸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6월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입법 독재에 나섰죠. 보란듯이 배째라. 나야 나 이재명이야. 뭐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는 4분 오열되고 분탕의 얼굴들마저 새 정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두 얼굴이 누구냐? 홍준표, 이준석이죠. 겉보기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한 명은 하와이에서 분당에 선언했고요. 한 명은 국회에서 직을 걸고 분당질입니다. 둘 다 국민의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새시대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꼴값이다 라는 거죠. 반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 갈증자들의 작당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라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에게 자꾸 뭔가를 던지고 있는데 우물에 침 뱉는 분노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SNS에 정당 해산 사유를 상세하게 친절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직무 강요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당 해산을 이야기하고 있고 직무를 강요했다 이런 말을 한 인물이 홍준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 총리 자리를 2번이나 청탁했다라는 인물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가지고 국정에 동지가 되어달라라고 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가 배알이 꼬였죠. 이놈 저놈 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있고요. 해산 운운하면서 배응망덕한 정치인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꿀 빨고 살아놓고서는 그리고 대선 주자에 몇 번을 나오고 당대표를 하고 온갖 특혜란 특혜를 다 누렸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해산을 하라 라면서 민주당에게 팁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니놈이 뭐 정치검사 니놈이 나라를 거덜냈다라고 하지만 진짜 정치검사 원조는 누구냐? 홍준표 아닙니까? 이 김영삼 시절에 박철원 제거 수사로 공천을 받고 국회에 들어온 사람이 홍준표다라는 말입니다. 홍준표가 정치 이력의 첫 줄을 적을 수 있었던 건 정치검사 이력 때문입니다. 즉 본인부터 모래시계 검사로 정치적 거래를 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과 함께 할까? 이준석의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될 때 지 살고자 카톡이나 뭐 이런 거 까면서 저격했던 게 홍준표, 오세훈 시장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뒤통수 갈기고 있는 이준석의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정치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새로운 세력을 운운하면서 맞잡은 손이 이준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퇴출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준석과 손잡아서 정치 인생이 잘 풀렸던 정치인이 있나요? 그냥 뭐 나라까지 않았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이준석은 말이죠. 홍준표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청년을 말하고 있지만요. 속으로는 좌파와 손잡아서 보수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죠. 2025년 대선에 나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유도했고요. 이재명 당선의 1등 공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준석은 반드시 제명해야 된다. 성상납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젓가락 후장 발언에 대한 후폭풍으로 국민청원 40만 건이 이미 넘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 하나죠. 이 젓가락 발언은 민주당 지지층, 특히 개딸들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좌파 언론이 예쁘게 포장해주면서 우쭈쭈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준석의 가치는 내부 총질이었잖아요. 그 내부 총질만 해왔다가 갑자기 이제 외부 총질, 좌쪽 진영의 젓가락으로 공격하니까 이제 완벽히 당한다라는 거죠. 이 좌쪽 진영의 예쁨 받다가 좌쪽 쪽진이 한번 쏙 건드렸는데 이렇게 40만 건의 제명 청원이 온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 입장에서도 이제 이준석 감쌀 수 없습니다. 정권을 유지하려면 개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딸들이 40만이 넘게 이준석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제명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제 뭐 구해줄 수가 없는 거죠. 우원식도 이거 이준석 제명 청원에 대해서 구해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명되면 이준석은 국회 밖에서 뭐 다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신당을 창당하는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을 공통적으로 묶어내는 건 명태균 게이트죠. 두 사람 모두 법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 아직 묻힌 거 아닙니다.
홍준표는 대구 경찰청에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준석 역시 관련 정황이 포착돼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뉴스타파가 이준석과 명태균 간의 이 카톡을 300건 이상 복원을 해가지고 친절하게 이 1시간 이상 라이브 방송도 했고요. 영상도 몇 가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도 이준석은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즉 둘은 같은 사건으로 법적 위기에 몰린 상태죠.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서 홍준표는 서울시장으로 나오겠다, 뭐 이준석은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게 가능할까? 결국은 수사 무마용 정치 피난처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준석의 대선 출마는 제가 방탄 출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캐파를 키워서 이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이 대선에 출마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뭐 단일화 과정도 깨졌고, 이 우파에서도 버림받고 좌파에서도 젓가락 발언으로 제명 청원이 올라오니까 오도 갈 데 없는 게 다시 신당을 차리고 또 어딘가에서 기어 나와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까지 끌어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법적 위기를 정치 탄압이라고 포장하기에 가장 맞는 게 뭐냐, 신당 창당하고 어딘가에 또 출마를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 보수 유권자들을 분열시켜가지고 좌파 정권의 야당 무력화 전략에 자진 협조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당 창당이 가능할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왜냐?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의 당대표였던 이 두 사람이서 손을 잡고 당을 만든다라고 해도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일단은 조직이 있겠습니까? 함께 하고자 하는 조직? 이미 신당 창당을 이준석이 했죠? 그리고 개혁신당을 뭐 안정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운영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허나 전 당대표가 이 당 자체가 사유화되어 있고 배임과 횡령 등 돈 관계도 지저분하고, 이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이낙연과 11일 정도 손을 잡았다가 흩어지는 과정에서 6억 6천만 원 보조금 뭐 띵빙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거를 갖고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과 함께 할 조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물도 없죠. 뭐 제대로 된 인물이 이준석과 함께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신당 창당의 명분이 있습니까? 저는 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 정신과 완전히 동떨어졌다라는 거죠. 뭐 예전처럼 뭐 청년이다, 그 다음에 합니다, 뭐 개혁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미 이준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청년팔이 하는 이준석, 어마어마하게 구태 정치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준석과 홍준표의 합리, 개혁, 결국 권력욕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 다 제껴야 되는 겁니다. 보수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요, 이것들과 결별을 해야 되는 게 첫걸음이다라고 봅니다. 홍준표는 더 이상 대구의 상징 아니죠. 이준석은 더 이상 청년 보수의 대변인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 보수의 배신자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좌파 정권의 가장 값진 내부 동조자, 그러니까 뿌락지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수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준석과 홍준표를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갈 때 김재섭이도 좀 묶어서 보내고 김영태도 좀 묶어서 보내고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좀 솎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파의 깃발을 다시 드는 겁니다. 기회주의자들과 결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애국의 세력으로 재건에 돌입해야 되는 겁니다. 먹던 우물에 침 뱉는 자 절대로 다시 우물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분탕으로 권력을 탐한 자는 정권 교체의 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보수는 지금 가장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김영윤 TV였습니다.